독은 조용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도 그녀는 외쳤습니다. 무서웠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망쳤습니다. 소녀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숲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하얀 존재가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가 그 순간의 한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세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은 푸른 산자락에서 햇살이 화려한 유리창을 통과하며 윤서의 방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12살의 윤서는 창가에 앉아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며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멀리 숲속을 향했고 그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윤서야, 아침 식사 준비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왔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식당으로 향했다. 아버지 강민호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큰 투자회사의 대표로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항상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찾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이웃들을 초대했어. 중요한 투자자들이 오니까 예쁘게 차려입어야 해. 민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말은 항상 지시였고 그것은 질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어머니 수지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음식을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윤서야, 오늘 드레스 입어볼까? 새로 산 분홍색이 너무 예쁠 것 같아. 수진의 말에 윤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드레스보다는 숲속을 뛰어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네, 엄마.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처럼 바빴다. 그의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윤서는 창가로 돌아왔다. 그녀의 방은 단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산과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곳에서 종종 하얀 말을 보곤 했다. 아무도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다. 단지 근처에 승마장이 있긴 했지만 그 하얀 말은 언제나 혼자였다. 윤서에게는 그 말이 특별한 존재였다.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 말은 윤서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 같았다. 오후가 되자 단지는 파티 준비로 분주해졌다. 민호의 초대로 인근 도시의 부유한 사업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윤서는 어머니가 골라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묶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윤서야, 정말 예쁘구나. 수진이 딸의 방에 들어와 감탄했다. 아버지가 널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윤서는 웃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있었을까? 그는 항상 그녀의 성적표나 피아노 연주에 대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만 했다. 파티가 시작되고 윤서는 정원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라는 어머니의 말에 따랐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윤서와는 달랐다. 그들은 최신 게임과 비싼 옷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서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네오희 아버지가 윤서 아버지랑 큰 계약 맺었대. 한 소년이 윤서에게 말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그랬다. 항상 완벽해야 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윤서는 몰래 정원을 빠져나와 단지 뒤쪽의 숲으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숲속은 파티의 소음과는 달리 고요했고 간간히 새소리만 들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하얀 형체가 보였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나 윤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다. 말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들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서서 윤서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윤서가 말에게 다가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이상한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윤서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고 민호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모두가 널 찾고 있어. 윤서는 말을 가리키며 대답하려 했지만 뒤돌아보니 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미안해요, 아빠. 그냥 잠깐 바람 쐬고 싶었어요. 민호는 윤서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런 중요한 날에 네가 이러면 어떡해? 모두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윤서, 넌 내 딸이야. 내 이미지에 흠집을 내지 말아야 해.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은 또 다른 실수일 테니까. 둘이 파티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윤서는 숲을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하얀 말의 흔적이 없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 이미지에 흠집을 내지 말아야 해.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완벽한 세계의 일부여야 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윤서는 다시 한번 숲을 바라보았다. 그 하얀 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일은 일요일이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고 어머니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할 예정이었다. 윤서는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녀는 다시 그 말을 찾아 나설 생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상상했다. 하얀 말의 등에 올라타 자유롭게 숲을 달리는 모습을. 그런 상상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났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골프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서야, 오늘 혼자 있을 수 있겠니? 수진이 물었다. 선생님이 오실 거야. 피아노 연습 잊지 말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엄마. 아버지는 윤서를 힐끗 보더니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어머니도 곧 따라 나갔다. 집에 혼자 남은 윤서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차가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숲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피아노 선생님을 기다려야 했다. 2시간의 레슨이 끝나고 선생님이 떠난 후에야 윤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그녀는 진한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었다. 그리고 작은 배낭에 물병과 사과 몇 개를 넣었다. 혹시 말을 찾게 되면 친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선물이 필요했다. 단지를 빠져나와 숲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윤서는 처음으로 혼자서 이렇게 멀리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세상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변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녀를 반겼다. 윤서는 기억을 더듬어 어제 말을 본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숲속은 어제와 달라 보였다. 모든 나무와 바위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하얀 말을 꼭 다시 보고 싶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윤서는 작은 가을가에 도착했다. 그녀는 지쳐서 바위에 앉아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다. 그때 물소리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가을 건너편 나무들 사이로 하얀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그 말이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안녕?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말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가을을 건너기 시작했다. 돌 위를 밟으며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가을을 다 건넜을 때 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서는 배낭에서 사과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말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부드럽게 사과를 받아 먹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마치 꿈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말의 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다. 너의 이름은 뭐야? 나는 윤서라고 해. 말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윤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에게 털어놓았다. 학교에서의 외로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녀가 꿈꾸는 자유에 대해. 말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윤서는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 또 올게. 약속할게. 그녀는 말에 임에 키스하고 가을을 다시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윤서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가을에 빠질 뻔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을가의 바위 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뱀이었다. 윤서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뱀은 천천히 몸을 풀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악몽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그때 말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뱀은 잠시 주춤했고 윤서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몇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미끄러운 이끼에 걸려 넘어졌고 그녀는 바위에 손을 짚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발목을 관통했다. 악! 윤서의 비명이 숲속에 울려 퍼졌다. 뱀이 그녀의 발목을 물었던 것이다. 윤서는 공포와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뱀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발목에서는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독색에 물린 것이라는 것을. 도와줘. 누구 없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는 오늘 전화기를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발목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하얀 말은 그녀 곁에 서 있었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다. 윤서는 말을 바라보며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제발 누군가를 데려와줘. 말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갑자기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려갔다. 윤서는 혼자 남겨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독이 점점 그녀의 몸 안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숲속은 고요했다.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녀의 비명에 대답했다. 아빠, 엄마. 윤서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그들은 지금쯤 그녀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 그녀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을까? 그녀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숲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버지였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다가 윤서를 발견했다. 윤서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윤서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왔다. 이제 그녀는 안전할 것이다. 아빠, 뱀에게 물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윤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윤서의 발목을 살펴보았고 두 개의 작은 구멍과 그 주변이 부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독사답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윤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아빠? 윤서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민호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스쳤다. 그것은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결단이었다. 곧 도움을 가져올게. 그는 짧게 말하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려갔다. 아빠, 가지 마세요. 윤서의 비명이 뒤따랐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달렸고 곧 숲속에 사라졌다. 윤서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두고 떠난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그녀를 구하러 갈까? 아니면 그냥 도망친 것일까?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할 힘이 없었다. 통증과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고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다. 민호는 숲을 가로질러 단지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그가 독색에 물린 딸을 직접 구조하려 한다면 그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의 회사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만약 그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야. 이게 윤서를 구할 가장 빠른 방법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었다. 그는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딸보다 자신의 안전을 선택한 것이다. 단지에 도착한 민호는 주차장으로 직행했다. 그는 자신의 고급 SUV에 올라탔고 엔진을 켰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 윤서가 집에 없어요. 선생님이 레슨이 끝나고 갔다고 하는데 윤서가 보이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윤서를 발견했다고 말해야 할까? 그녀가 독사에게 물렸다고. 그가 그녀를 두고 왔다고? 아, 그래? 나는 지금 회사에 가는 길이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수진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미팅?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게다가 골프 치러 간다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얘기해.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고 딸을 숲속에 혼자 두고 왔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했다. 나는 병원으로 가는 거야. 도움을 구하러. 이게 윤서를 구할 가장 빠른 방법이야. 그러나 그의 차는 병원 방향이 아닌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다. 한편 숲속에 홀로 남겨진 윤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발목은 2배 이상 부어올랐고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고 호흡은 얕아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죽음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다시 한번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숲속에서 나타난 것은 하얀 말이었고 그 뒤를 따라오는 노부인이 있었다. 세상에, 이게 뭐야? 노부인은 윤서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다. 그녀는 윤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119죠. 긴급 상황입니다. 어린 소녀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위치는... 노부인은 구급대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윤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어린이. 도움이 곧 올 거야. 내가 여기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윤서는 그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얀 말은 윤서 곁에 서 있었다. 마치 그녀를 지키려는 듯이. 노부인은 말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 말이 널 찾아냈구나. 이 말은 특별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말이야. 윤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이 그녀를 구했다는 것을.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는 20분이 걸렸다. 그동안 노부인은 윤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의 발목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윤서에게 말을 걸어 그녀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내 이름이 뭐니? 노부인이 물었다. 윤서요. 윤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윤서? 예쁜 이름이구나. 나는 미숙이라고 해. 이 말은 은빛이라고 부르고 있어. 하얀 털이 은빛처럼 빛나서 말이지. 미숙은 윤서의 이 말을 쓰다듬었다. 은빛이 예쁜 이름이에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윤서의 상태는 매우 위험했다. 그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윤서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향했다. 미숙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 아이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게 우선입니다. 미숙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같이 갈게, 윤서야.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윤서는 감사의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낯선 할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구급차가 떠날 때 은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서는 창밖으로 말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은빛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윤서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혈압과 심박수를 확인하고 산소를 공급했다. 미숙은 계속해서 윤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윤서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숙의 말에 윤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즉시 윤서를 응급실로 옮겼다. 미숙은 접수 데스크에서 윤서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윤서예요. 저는 그녀의 할머니가 아니에요. 숲속에서 그녀를 발견했어요. 부모님을 찾아야 해요. 접수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숙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녀는 대기실에 앉아 윤서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평범한 일요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은빛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은빛이 갑자기 숲속으로 달려갔고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말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녀는 윤서를 발견했다. 만약 은빛이 없었다면 윤서는 아마도 구조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숙은 은빛에게 감사했다. 그 말은 정말 특별했다. 1시간 후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다. 윤서의 보호자분이신가요? 미숙은 일어섰다. 아니요, 제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서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이 그녀의 시스템에 퍼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약한 상태이니 짧게 면회해 주세요. 미숙은 윤서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윤서를 보았다. 윤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미숙은 침대 옆에 앉아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어떻게 지내니?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미숙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미숙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고, 난 네 할머니가 아니란다. 하지만 네가 날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괜찮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미숙은 망설였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윤서가 숲속에 혼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찾지 않았다. 모르겠구나, 윤서야. 하지만 경찰이 내 부모님을 찾고 있어. 곧 오실 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날 버리고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숙은 놀랐다. 뭐라고?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가 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는 도망쳤어요. 도움을 구하러 간다고 했지만 그는 그냥 도망쳤어요. 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그런 상황에 버리고 갈 수 있을까? 그녀는 윤서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윤서야. 이제 넌 안전해. 내가 여기 있잖니. 윤서는 미숙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또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미숙과 은빛이 그녀를 구했고 그들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미숙은 윤서가 잠이 들 때까지 그녀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병실을 나와 경찰을 만났다. 네, 저는 아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미숙은 경찰관에게 말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은빛이 그녀를 윤서에게 인도한 것, 윤서가 독색에 물린 채로 발견된 것, 그리고 윤서가 말한 아버지의 배신에 대해 경찰관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윤서의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어머니는 이미 병원으로 오고 계시고 아버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도망쳤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였습니다. 그는 도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분노를 느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그런 상황에 버릴 수 있을까? 그것도 그녀가 독사에게 물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체포할 건가요? 미숙이 물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그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윤서, 내 딸이 어디 있어요?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미숙과 경찰관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윤서의 어머니 수진이 간호사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다. 여기요, 부인. 경찰관이 그녀를 불렀다. 수진은 경찰관과 미숙을 보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다. 제 딸이 어떻게 된 거죠? 뱀에게 물렸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진정하세요. 윤서는 지금 안정적인 상태예요.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수진은 미숙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제 딸을 구한 거예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저와 은빛이요. 은빛? 수진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제 말이에요. 하얀 말이죠. 은빛이 윤서를 찾아냈어요.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윤서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제 남편은 어디 있죠? 경찰관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수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결국 경찰관이 입을 열었다. 부인 죄송하지만 남편분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말하길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발견했지만 도움을 구하러 간다고 하고는 그대로 떠났다고 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미숙은 수진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수진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느꼈다. 마치 이것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부인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서는 지금 충격 상태에 있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녀에게는 지금 지지와 이해가 필요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깃들었다. 제 딸을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약한 상태이니 짧게 면회해 주세요. 수진은 윤서의 병실로 향했다. 미숙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붙잡았다. 잠시만요, 김미숙 씨. 몇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관과 함께 대기실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선 수진은 딸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윤서의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 미안해, 윤서야. 엄마가 네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진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눈에서 상처와 배신감을 볼 수 있었다. 아빠는 지금 오는 중이야. 수진은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남편을 변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빠는 날 버리고 갔어요. 그는 날 발견했지만 도망쳤어요.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윤서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민호가 전화했을 때의 그의 이상한 행동, 그가 골프 모임 대신 갑자기 회사에 간다고 한 것, 그리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윤서야. 정말이니?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가 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내 발목을 보고는 그냥 도망쳤어요. 그는 도움을 구하러 간다고 했지만 그는 그냥 도망쳤어요. 수진은 윤서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민호가 자신의 딸을 그런 상황에 버릴 수 있었을까? 그녀는 항상 민호가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미안해, 윤서야. 정말 미안해. 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넌 안전해. 엄마가 여기 있잖니? 엄마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윤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대기실에서 미숙은 경찰관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빛에 대해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윤서를 찾아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말은 정말 특별해요. 미숙이 말했다. 은빛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경찰관은 관심을 보였다. 정말요? 그 말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은빛은 제가 3년 전에 발견한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은 부상을 입은 채로 숲속에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치료해 주었고 그 이후로 은빛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은빛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종종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은빛이 갑자기 어딘가로 달려가고 그곳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치 구조견 같군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은빛은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은빛이 누군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미숙과 경찰관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몇몇 기자들이 병원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고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미숙이 물었다.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뉴스가 빠르게 퍼진 것 같습니다. 강민호 씨는 유명한 사업가이고 그가 자신의 딸을 위험에 빠뜨린 채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큰 뉴스가 되겠죠.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윤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최대한 언론으로부터 윤서를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 수진이 병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다. 경찰관님, 그녀가 말했다. 제 남편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인? 제 남편은 우리 딸을 위험에 빠뜨린 채 도망쳤습니다. 윤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민호는 윤서를 발견했지만 그녀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는 자신의 딸보다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남편분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진은 미숙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제 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미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천만에요. 은빛이 윤서를 찾아냈어요. 저는 그저 따라갔을 뿐이죠. 수진은 궁금해했다. 은빛이 뭐죠? 제 말이에요. 하얀 말이죠. 은빛이 윤서를 찾아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하얀 말이요? 윤서가 종종 그 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그 말이 특별하다고 말했죠. 미숙은 미소 지었다. 네, 은빛은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윤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기자들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진 것 같아요.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윤서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에요. 미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윤서는 강한 아이예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제가 그녀를 도울 거예요. 수진은 미숙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낯선 할머니가 자신과 윤서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윤서의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독이 그녀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제가 딸 곁에 머물러도 될까요? 의사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특별히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은 의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윤서의 병실로 향했다. 미숙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윤서와 수진이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은빛에게도 감사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윤서는 구조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숙은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그녀는 내일 다시 윤서를 보러 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은빛도 데려올 것이다. 그 말이 윤서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의 이야기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유명 사업가 독색에 물린 딸 버리고 도망쳐 하얀 말이 구한 소녀의 기적적인 생존, 아버지의 배신과 말의 충성, 대조적인 두 존재.
기사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강민호가 자신의 딸을 발견했지만 그녀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하얀 말과 한 노부인이 윤서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기사는 강민호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서는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행동이 공개되어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괜찮아, 윤서야. 수진이 딸의 표정을 살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냥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 수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 윤서야.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은 아빠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 아직 안 잡혔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경찰이 열심히 찾고 있어. 아빠는 결국 잡힐 거야. 윤서는 다시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그녀의 학교 사진이 나오고 있었다. 학교에 돌아가면 모두가 날 이상하게 볼 거예요. 수진은 딸을 안아주었다. 걱정하지 마, 윤서야. 네가 준비가 될 때까지 학교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네가 돌아갈 때는 엄마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윤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은빛과 미숙 할머니에게도 감사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숙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안녕, 윤서야. 오늘 기분이 어때? 윤서는 미숙을 보고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좀 나아졌어요. 미숙은 윤서의 침대 옆에 앉아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야. 윤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은색 말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와, 정말 예뻐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은빛을 본떠서 만든 거야. 이 펜던트가 너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해. 윤서는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그녀는 은빛 생각이 났다. 은빛이는 어떻게 지내요? 미숙은 웃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사실 은빛이 너를 보고 싶어 해. 내가 병원 뒤뜰로 데려왔어. 윤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은빛이를 볼 수 있어요. 미숙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괜찮을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의사가 윤서가 짧은 시간 동안은 휠체어를 타도 된다고 했어요. 윤서는 기뻐했다. 그녀는 은빛을 다시 볼 생각에 설렜다.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윤서는 휠체어에 앉았고 수진과 미숙이 그녀를 병원 뒤뜰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은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은 윤서를 보자마자 천천히 다가왔다. 윤서는 손을 뻗어 말의 코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은빛아. 네가 날 구해줬어. 말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 사진 기자가 이 장면을 포착했다. 그는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윤서와 은빛의 재회 장면을 발견한 것이다. 그 사진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의 배신과 하얀 말의 충성, 그것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윤서와 은빛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용기를 발견했다. 그 사진이 공개된 지 이틀 후 강민호가 마침내 체포되었다. 그는 국경을 넘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리고 그는 아동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강민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이미 의미를 잃은 존재였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은빛과의 만남, 미숙 할머니와의 인연, 그리고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 윤서는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은빛 모양의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윤서는 미숙의 작은 승마장에 서 있었다. 그녀의 발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가벼운 활동은 허락했다. 그리고 윤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은빛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준비됐니? 미숙이 윤서에게 물었다. 윤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 번도 말을 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은빛과 함께라면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은빛이 널 잘 보살펴 줄 거야. 미숙은 윤서를 도와 말에 올라타게 했다. 은빛은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윤서를 태운 것이 자랑스러운 듯이. 윤서는 말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은빛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숙은 은빛의 고삐를 잡고 천천히 승마장을 돌기 시작했다. 윤서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리듬을 찾았다. 은빛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사건 이후 윤서는 악몽에 시달렸고 종종 밤에 울면서 깨어났다. 하지만 은빛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녀는 모든 고통을 잊는 것 같았다. 윤서가 정말 좋아하네요. 수진이 미숙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빛도 윤서를 좋아해요. 이 말은 사람을 잘 알아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죠.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숙 씨가 없었다면 우리 윤서는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미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윤서는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그녀는 회복하고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남편의 체포, 언론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트라우마. 하지만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윤서를 위해서.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돼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죄를 인정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감형을 요청할 거래요. 미숙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민호가 어떤 형을 받든 그것은 우리 삶을 돌려놓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저 윤서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미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진의 강인함을 존경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딸을 위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미숙이 말했다. 승마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은빛과 함께하는 시간이 윤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수진은 눈을 크게 떴다. 승마 치료요? 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말과의 교감이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은빛은 특별한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수지는 다시 윤서를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윤서에게 물어볼게요.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윤서는 은빛과 함께 승마장을 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고삐를 직접 잡고 은빛을 조종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말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다. 윤서야, 충분히 한 것 같아. 미숙이 소리쳤다. 은빛도 쉬어야 해. 윤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고 은빛의 목을 감싸 안았다. 고마워, 은빛아. 정말 즐거웠어. 말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머리를 끄덕였다. 윤서는 미숙과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봤어요. 제가 은빛이랑 잘 맞았죠? 수지는 딸을 안아주었다. 응, 정말 잘했어. 너희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어. 윤서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숙에게 물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은빛도 너를 기다릴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딸에게 승마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서야, 미숙 할머니가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 승마 치료라고. 은빛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너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엄마.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딸의 눈에서 진정한 기쁨을 보았다. 좋아, 그럼 미숙 할머니와 일정을 조율해 볼게.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다. 그녀는 은빛과 함께 숲속을 달리는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그녀는 자유롭고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 긴장되었다. 모든 아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테니까. 준비됐니? 수진이 윤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빛 모양의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엄마,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볼까요? 윤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딸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기억해. 넌 잘못한 것이 없어. 넌 강하고 용감한 아이야. 윤서는 어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많은 아이들이 윤서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윤서의 가장 친한 친구 지은이 달려와 그녀를 안아주었다. 윤서야, 보고 싶었어. 지은의 진심 어린 반가움에 윤서는 안도했다. 적어도 한 명의 친구는 그녀를 평소와 같이 대해주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지은아. 윤서는 미소 지었다. 수지는 잠시 윤서를 지켜보다가 그녀가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떠났다. 교실에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집중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윤서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윤서야, 돌아와서 기뻐. 모두가 너를 기다렸어. 선생님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평소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윤서에게 다가왔다. 윤서야, 뱀에게 물렸을 때 어땠어? 한 아이가 물었다. 정말 아팠니? 다른 아이가 물었다. 하얀 말이 널 구했다는 게 정말이야?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이 개입했다. 얘들아, 윤서가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윤서는 지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정말 아팠어. 하지만 은빛이가 날 구해줬어. 은빛이는 특별한 말이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멋있다. 은빛이라고? 예쁜 이름이네. 다시 그 말을 볼 수 있니? 윤서는 미소 지었다. 응, 나는 일주일에 2번 은빛이를 만나러 가. 승마 치료를 받거든. 승마 치료가 뭐야? 한 아이가 물었다. 윤서는 미숙 할머니가 설명해 준 대로 말했다. 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야. 은빛이와 함께 있으면 난 모든 걱정을 잊어버려. 아이들은 윤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듯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윤서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윤서는 하루가 끝날 때쯤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엄마.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쳐다봤지만 나중에는 평소처럼 대해줬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구나, 윤서야. 앞으로도 점점 나아질 거야. 그날 저녁 윤서는 일기를 썼다. 그녀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은빛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썼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수지는 변호사와 만났다. 강민호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준비를 해야 했다. 윤서가 출석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민호 씨가 이미 죄를 인정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윤서가 더 트라우마를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지는 안도했다. 그녀는 딸이 법정에서 그 끔찍한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변호사가 계속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민호 씨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더 이상 윤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가 윤서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단독 양육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쉽게 승인될 것입니다. 수지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호 없이, 그리고 윤서와 함께. 그날 오후 윤서는 다시 미숙의 승마장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에 승마 치료를 받기로 했다. 미숙은 윤서를 반갑게 맞이했다. 윤서야, 오늘은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 은빛이와 함께 숲속 산책을 할 거야. 윤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숲속으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났다. 미숙은 윤서의 표정을 살폈다. 괜찮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에 해도 돼.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숲을 두려워했다. 그곳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은빛과 함께라면 그녀는 안전할 것이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준비됐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숙은 윤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어린 소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좋아, 그럼 출발하자. 미숙은 윤서가 은빛에 올라타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숲으로 향했다. 처음에 윤서는 긴장했다. 숲의 그림자와 소리가 그녀에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은빛의 따뜻한 청아, 미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숲은 무서운 곳이 아니야, 윤서야. 미숙이 말했다. 숲은 생명이 가득한 곳이지. 우리는 단지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해. 윤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숲은 정말 아름다웠다.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패턴을 만들고 새들은 나무 위에서 지저귀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두려움을 잊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가을께 도착했다. 그곳은 윤서가 뱀에게 물린 곳과 비슷했다. 윤서는 잠시 멈춰서서 그 장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기억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괜찮니? 미숙이 물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윤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숲속을 산책했다. 윤서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은빛은 천천히 그녀를 숲속 깊은 곳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가을에 도착했다. 미숙은 그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고 그녀는 윤서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넸다. 배고프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윤서는 감사히 도시락을 받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은빛을 바라보았다. 말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말이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것이다. 할머니,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은빛이는 정말 특별한 말이죠. 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윤서야, 은빛은 정말 특별해.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은빛은 너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아. 윤서는 기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은빛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었다. 숲속에서의 시간은 윤서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곳에서 평화와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은빛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는 미숙에게 물었다. 할머니, 다음에는 은빛이를 혼자 타도 될까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윤서야. 너는 이제 준비가 됐어. 은빛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윤서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윤서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딸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뭐 하고 있니, 윤서야? 수진이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다.
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엄마. 제가 겪은 일, 그리고 은빛이 저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수지는 놀랐다. 그녀는 딸이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슬거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자신의 힘으로 바꾸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윤서야. 수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네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윤서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수지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녀는 윤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은빛과 미숙 덕분에 윤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수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지만 대신 더 강한 딸을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숙과 은빛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아마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다. 5년이 지났다. 17살이 된 윤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의 발목에 남은 희미한 상처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미숙의 승마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갔다. 그녀는 미숙과 함께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승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윤서 언니, 저도 은빛이처럼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작은 소녀 민지가 물었다. 윤서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민지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빛을 신뢰해야 해. 그리고 자신을 신뢰해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말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윤서와 은빛의 도움으로 그녀는 점점 두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었다. 윤서는 민지가 은빛에 올라타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녀는 말의 고삐를 잡고 천천히 승마장을 돌기 시작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윤서 언니, 저 무섭지 않아요. 민지가 기쁘게 외쳤다. 윤서는 자랑스럽게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런 순간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는 순간을 보는 것은 언제나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윤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었다. 5년 전 윤서는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던 소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강한 젊은 여성이 되었다. 윤서가 정말 대단해졌네요. 미숙 옆에 서 있던 수진이 말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서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수진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지난 5년은 쉽지 않았다. 강민호는 아동 유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이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지만 윤서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그녀가 15살 때 출판한 책 나는 달리지 않았다 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책에서 윤서는 자신의 경험과 치유 과정, 그리고 은빛과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솔직하게 썼다. 그리고 그 책은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오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말했다. 윤서의 2번째 책에 대한 계약을 제안했어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윤서가 2번째 책을 쓰고 있었나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에는 승마 치료에 대한 책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가이드를 쓰고 있어요. 미숙은 감동받았다. 윤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그녀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윤서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미숙이 다시 한번 말했다. 승마치료 세션이 끝나고 윤서는 은빛을 마구간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말에 갈기를 빗어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은빛아. 네가 민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 은빛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머리를 끄덕였다. 윤서는 말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 말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그것에 감사했다. 윤서야, 미숙이 마구간으로 들어왔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윤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식이에요, 할머니? 미숙은 미소 지었다. 우리 승마 치료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어.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는 기쁨에 차서 미숙을 안아주었다. 미숙은 윤서의 등을 토닥였다. 이 모든 것은 내 덕분이야. 윤서야. 네가 없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윤서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할머니와 은빛, 그리고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미숙은 윤서의 겸손함에 감동했다. 윤서는 성장했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숙이 계속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은빛이 새끼를 가졌어. 윤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은빛이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의사가 방금 확인해 주었어. 약 11개월 후에 태어날 거야. 윤서는 기쁨에 차서 은빛을 바라보았다. 은빛아, 너 정말 대단해. 그녀는 말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네 아기도 너처럼 특별할 거야. 미숙은 윤서와 은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둘의 특별한 유대를 볼 때마다 5년 전 그 운명적인 나를 떠올렸다. 은빛이 윤서를 찾아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집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새 책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승마 치료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말과의 교감이 어떻게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시키는지에 대해 썼다. 그리고 물론 은빛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다. 윤서야, 식사 준비됐어. 수진이 윤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윤서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식탁에 앉은 윤서와 수진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자신의 작은 카페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고, 윤서는 승마 치료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윤서야. 수진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네가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 하지만 넌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어. 윤서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 은빛이 저를 구했듯이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매일 놀라웠다. 윤서는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윤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은빛이가 새끼를 가졌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오늘 알려주셨어요. 약 11개월 후에 태어날 거래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럼 네가 대학에 입학할 즈음이겠구나.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다음 해에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수의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은빛과 같은 특별한 동물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랐다. 네, 엄마. 하지만 저는 주말마다 승마장에 갈 거예요. 은빛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윤서와 은빛의 특별한 유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이 그 말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식사 후 윤서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글을 계속 썼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는 은빛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나 승마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학교 가기 전에 은빛을 보고 싶었다. 승마장에 도착하자 미숙이 그녀를 맞이했다. 윤서야, 이렇게 일찍 왔구나. 윤서는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 학교 가기 전에 은빛이를 보고 싶었어요. 미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윤서를 마구간으로 안내했다. 은빛은 평소와 같이 윤서를 반갑게 맞이했다. 윤서는 말에 목을 감싸 안았다. 안녕, 은빛아, 잘 지냈어? 말은 부드럽게 윤서의 머리를 부비며 대답했다. 윤서는 은빛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네 아기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윤서와 은빛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다. 윤서야, 미숙이 말했다. 은빛의 아기가 태어나면 네가 이름을 지어주면 어떨까?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할머니? 제가 이름을 지어도 돼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은빛도 그것을 원할 거야. 윤서는 기쁨에 차서 은빛을 바라보았다. 들었어, 은빛아. 내가 네 아기에 이름을 지어줄 거야. 말은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머리를 끄덕였다. 윤서는 학교에 가기 전에 은빛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하루 종일 은빛의 아기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 아기도 은빛처럼 하얀 털을 가질까? 그리고 그 아기도 은빛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질까? 학교가 끝나고 윤서는 지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은은 여전히 윤서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녀는 윤서의 승마치료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은빛이가 새끼를 가졌다고? 지은이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어제 알려주셨어. 약 11개월 후에 태어날 거래.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럼 네가 대학에 입학할 즈음이겠구나. 그때도 승마장에 계속 갈 거야. 윤서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은빛은 내 가족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내가 은빛의 아기 이름을 지어주면 어떻겠냐고 하셨어.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어떤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희망이나 용기와 관련된 이름이 좋을 것 같아. 지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빛이 윤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윤서가 은빛의 아기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며칠 후 윤서는 미숙과 함께 은빛을 데리고 숲속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숲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곳에서 평화와 자유를 느꼈다. 할머니, 윤서가 말했다. 은빛의 아기 이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미숙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래? 어떤 이름을 생각하고 있니? 윤서는 미소 지었다. 만약 수컷이라면 용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암컷이라면 희망이라고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윤서야. 은빛도 좋아할 거야. 윤서는 은빛을 바라보았다. 말은 마치 대화를 이해한 듯 부드럽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숲속을 산책했다. 그리고 그들은 5년 전 윤서가 뱀에게 물렸던 그 장소에 도착했다. 이제 그곳은 윤서에게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감사했다. 할머니,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은빛이 저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은빛이 갑자기 숲속으로 달려갔고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말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녀는 윤서를 발견했다. 운명이었을 거야, 윤서야. 미숙이 마침내 말했다. 은빛은 널 찾아야 했어. 그리고 넌 은빛을 만나야 했어. 그것이 너희 둘의 운명이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와 은빛은 서로를 위해 존재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특별한 유대를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숲에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윤서는 은빛의 등에 올라타 마지막으로 승마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달렸다. 그녀는 바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웃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나부꼈고 그녀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미숙은 그들을 뒤에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윤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윤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승마장에 도착하자 윤서는 은빛을 마구간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말의 갈기를 빗어주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빛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기에게도 인사했다. 안녕, 작은 희망아, 혹은 작은 용기야. 난 네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이 마치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빛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그녀의 발목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기억,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행동한 존재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두 번째 책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모두가 도망칠 때 누군가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이 한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은빛이 그랬듯이 때로는 말없는 존재가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을 은빛과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윤서와 은빛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화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